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하버드 대학의 제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 위안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학계에 알려지기도 전에 2021년 1월 달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산케이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팩트 체크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제목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강제 동원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의 동원이 아닌 계약에 의한 것이다. 사실 이 보도를 통해서 아마 그 산케이 신문은 봐라,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유수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런 글을 발표했다라는 것을 대단히 확대해 선전하려고 했었던 의도였는데, 안타깝게도 산케이 신문과 일본 우익의 의도와는 달리 거의 한 달 내에 이제 전 세계만 학자들과 시민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바닥에 드러나는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이 논문 제목에서 보듯이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속임수에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 그리고 예비 그 매춘부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서로 게임처럼 대등하게 한 것이지 결코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위안부들은 대단히 많은 수입도 올렸다. 그리고 1, 2년의 계약이 끝나면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채우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국가 권력 또는 일본 군에 의한 관에 의한 조직적인 동원과 운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본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면서 강제 동원의 책임이 일본의 국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램지어 교수 주장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일본 우익에 의해서 계속 나왔던 주장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영훈 교수의 중심으로 썼던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모 대학에서의 교수께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그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논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논문이 하필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일본 위안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재점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자유로운 성매매 계약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입증할 기본적인 자료도 없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생활에 대한 논문의 내용에 전거로 담은 것도 대단히 선택적인 자료를 우리가 맥락으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단어만 쫙 집어서 보면은 마치 그게 진실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그런 논문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에 있었던 그 연구들의 자료들을 다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자신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차라리 아닌 것을 드러내는 역효과를 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말하는 증거 부재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자료 선택적 인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핵심 근거로 인용한 계약 사례는 태평양 전쟁 발발 당시의 것들이 아니라 그 전에 중국 상하이 소재의 위안소에 근무할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이 표준 계약서의 양식을 근거로 해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적용해서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인용할 때 대단히 선택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문옥주 할머니는 김학순 할머니에서 두 번째로 이제 위안부 증언을 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강제로 끌려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위안소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상을 이제 그 증언에 썼습니다. 그 증언은 처음에 일본 르포 작가가 작성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한국말로도 번역해서 발표됐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위안소 생활을 쓰다 보니까 일상을 적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아니면은 보여지는 어떤 풍경을 적었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문옥주 할머니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 위안부 생활하면서 대단히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위안부 생활이 잘 먹고 잘 살아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위안부들이 돈을 못 받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만은 핀셋처럼 뽑아서 썼다라는 점, 그리고 위안부 생활 전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에 있어서 자료를 선택적으로 오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인용하고 있는 문옥주 할머니의 위안부 생활에 대한 것도 문옥주 할머니의 그 증언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블로그에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문적으로 자료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일본군 그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들이 그 인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계약이 끝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얼마큼 돈을 받았다는 거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매춘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서 돈도 벌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거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은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었다. 이거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사기치는 매춘 모주법자들하고도 협력한 건 아니었다라고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은 바로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우익이라든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논리에 그대로 맞는 근거를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일본 정부도 이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일찍이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일본 정부 1993년에 일본의 고노 내각 관방장관이 담화해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이송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일본군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고 강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밝혔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사과도 했었습니다. 결국 민간업자 등장한다 하더라도 램지어 교수의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그 일본군의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의 주장처럼 민간이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간업자들의 위안소 운영도 결국 일본군이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시설 관리의 그 규정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직영하는 곳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군 위안소의 종업부를 모집하는 거에 대한 통첩, 일본 육군성에서 내보낸 통첩 같은 거를 보더라도 관계 지역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협력해서 위안부 모집을 군이 통제하고 주도하라라고 명백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자료는 아예 이제 배제한 거죠. 결국 논문 핵심 증거가 없고 사료를 선택적으로 왜곡하면서 학문의 진실성을 위반한 것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윤리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램지어 교수 논문이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비판과 조목조목 잘못된 거를 이미 지적을 했고요. 또 많은 한국의 학자도 그렇고 시민사회, 또 전 세계 시민사회 많은 분들이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규탄하는 또 성명서도 냈었습니다. 근데 램지어 교수는 이 일본군 위안부 논문만이 아니라 2019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도 그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에 벌어진 일본인에 의한 그 조선인 학살, 더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이것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부정한 논문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도 2018년에 발표했던 날조된 아이덴티티 정치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일본의 하층민들, 또 불황민들, 차별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오키나와 사람들 또는 제일조선인들을 일본의 소수 집단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는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대단히 피해자들도 좀 증오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또는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그러한 것을 이 논문에 쓰고 있다. 인종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램지어 교수의 이 논문의 사태는 램지어 교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좀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근대국가, 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많은 인종주의적인 또는 식민주의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논란이 되니까 학문의 자유다라고 하고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다들 학문의 자유를 운운합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될 학자적 양심을 저버렸다면 그리고 스스로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양해받거나 용서받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팩트체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나와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가 국가 권력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 민간인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